제가 먼저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성 경험이 있으신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자, 오늘 목소리로 찾아오신 문턱이님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찾아오셨을까요? 친구들과 다른 제 몸이 고민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쪽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가 괜히 눈치 보이고 겉도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특히 산부인과 갈 때조차 제 몸 상태를 설명할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힘듭니다. 저의 질환은 바로 MRKH 증후군인데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과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성의 생식기가 생기다가 그런 분화가 잘 안 된 거죠. 보통 5,00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그런 이제는 성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자궁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리를 하지 않아요. 환자분들이 상당히 여성으로서의 본인의 그런 자존감, 내가 뭔가 여성으로서 기능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상처가 진짜 크세요. 동성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괜히 눈치 보이고 겉돈다 라고 해서 되게 속상했고, 또 산부인과 갈 때조차 제 몸 상태를 설명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되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선 좀 언제 알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처음에 진단받은 게 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지역에서 산부인과에 갔다가 초음파를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서울대에 가서 진단받게 됐어요. 지금 지내면서 혹시 불편한 것들은 어떤 거가 있어요? 솔직히 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생리를 안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하다라고 느낄 때도 있긴 있는데 그쵸. 제가 지금 진료받는 병원에서는 뭐 생리는 안 하니까 당연히 생리통은 없는데 뭐 PMS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통 이제 PMS가 오고 생리하면서 이게 그래서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이런 걸 아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지금 왜 컨디션이 계속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주기를 좀 파악하는데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 PMS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으로 불편한 게 있으세요?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잠을 잘 못 자요. 처음에 두통약이나 이런 걸로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으로 호르몬을 조금 안정화시켜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피임약이요? 근데 뭐 나는 지금 자궁이 없고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피임약을 먹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르몬 변화를 좀 평평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경구 피임약이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턱이님은 난소가 있잖아요. 난소에서 그런 성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PMS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성 경험이 있으신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신 거는 없으세요? 약간 있긴 한데 불가능하다던가 막 너무 통증이 심하다던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다행이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수술 안 하고 괜찮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몰드를 쓰긴 쓰는데 그걸 써도 약간 통증이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약간 긴가민가 할 때도 있어서 그냥 이거 쓰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선은 왜냐면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일반적으로 수술은 여성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고 질식, 섹스가 안 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해요. 우리 문턱이님은 성관계가 그래도 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굳이 수술을 권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기능적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턱이님 같은 경우 조금 지루하고 조금 힘들지만 꾸준히 조금 쓰면서 성관계를 규칙적으로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뭐 미안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임신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안 되는 걸 아니까 더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나는 임신을 안 한다, 뭐 못한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짓고 산다라는 게 정말 쉬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거는 생길 수 있는 욕구거든요. MRKH 환자 중에서 이런 부분이 되게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다, 정신적으로.
그런 불임 난임병원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계획이 있을 때 그거를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봐가지고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산부인과를 갈 일이 있었는데 가기 전에 항상 사전 질문 같은 걸 하잖아요. 언제 마지막 생리하셨어요? 이제 뭐 주기가 어떻게 되지 할 때 이걸 이제 설명하기가 이제 간호사분이니까 말씀을 들어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되게 뭔가 상처받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저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제가 되게 미안해요. 조금 같이 또 얘기할 수 있는 좀 주치의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나한테 맞는 주치의 선생님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대학병원 가서 물어보기 또 너무 사소한 것 같고 너무 바쁘시고 일반 병원 가기에는 이걸 다 설명해야 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확인하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셔서 궁금한 게 풀렸다.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분명히 공감하는 환자들이 꽤 있지 않을까? 애초에 내가 한 번도 생리를 한 적이 없는 분들, 그분들의 한 30%가 MRKH 증후군이에요. 환자들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인 거지. 그렇죠. 네. 우리 문턱이님을 통해서 궁금했었던 것들을 들으면서 고마워할 것 같거든요.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직접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냥 질문지 보고 저 혼자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한된 시간이라도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우선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